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헌법질서 수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에 가서 전 정부라고는 딱히 안 했다고는 하지만 발언 맥락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허무는 그러한 대북 정책을 추진했다. 정전 협정을 추진한 것이 이제 문제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민주당이 현재 170석 내외이고 그러면은 국민을 봤을 때 한 2,500만 명, 유권자 기준으로 따져도 한 2,500만 명 정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겠죠. 반대 한 120여 석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과 전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아닙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하고 반국가 단체하고 뭐가 틀리냐?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 이제 무력을 가지고 있고 현 정부, 기존의 정당한 합법 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 정부를 부정하고 있고 그러한 한마디로 무력만 없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제 현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한 전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선거 당선 무효를 받아 가지고 됐거나 박근혜 씨처럼 탄핵이 돼서 탄핵 소추가 돼서 파면됐다고 하면 얘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씨고, 그 전에 또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씨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명박 대표나 이게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있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씨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자칫하면 전쟁의 위험에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는 자를 언제까지 그 자리에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20여 년 하고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은 말실수들을 많이 했죠. 말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여당을 지원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거는 정도를 지나쳤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견을 국회에도 올리고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적이 들어가면 파면되겠죠.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해서 탄핵 사유는 해당이 됐지만 그 정도가 정도를 파면될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기초연금도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그런 보장성 제도도 강화를 했고 또 햇볕 정책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을 했죠. 그래서 개성공단도 많이 발전했고 그 시기가 비교적 그래도 남북 간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서거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죠. 그런 상황까지 맞았고,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원세훈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박근혜 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모종의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원세훈 씨는 아직도 판결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고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국가정보원을 동원을 해서 국군 기무사령부, 뭐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뭐 이런 데를 총동원해서 여론 조종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씨가 파면이 됐고, 제가 2012년 말에 대선 당시에 제가 선거가 며칠 안 남은 당시에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날따라 우연히 조금 바쁜 일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해서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서 포털을 들어가 봤을 때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글들이 많이 동시에 떠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국정원이지, 원세훈 원장이 시키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한 1분 가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시에 다시 접속이 되면서 너 빨갱이 좌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것을 당시에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뭐 당시 알아도 제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 수집을 했겠죠.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씨가 그러한 거를 파면이 됐죠. 결국은 왜냐, 그거를 국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개입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결국은 박근혜 씨는 자기의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거니와 결국은 공무원들 그런 국정원이나 이런 세력들에 끌려다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도 통일부 장관도 모르는데 이틀 3일 전에 발표를 통일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언급도 안 됐다라고 한 거고 이틀 3일 후에 개성공단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전철을 지금 윤석열 씨가 밟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박광훈 씨 지금 원내대표 이래서는 안 되죠. 지금 아니 당대표 이재명 씨야 당대표 예전에 얼마 전에 대표 연설을 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대표 연설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당대표 발언을 뒤에가 있어서 발언을 수시로 해오고 있어가면서 5분 발언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뭔가 결단을 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하겠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아니 윤석열 씨가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씨의 불법 행위를 한번 보자고요. 윤석열 씨가 지금 당장 이것만 해도 국민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 한국자유총연맹에 가서 했다는 얘기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뭡니까? 태국 군인들이 모여있고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아닙니까? 설사 태국 군인이라고 해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현역 군인에게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가서 한국자유총연맹에 가서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한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는 6.25 전쟁 때 같으면은 보도연맹 죽인 것처럼 죽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두 번째로 지금
작년 말이었던가요? 북한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우리나라도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무인기 북한에 침투시켰죠. 북한에서 무인기를 발견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북한에서 무인기를 발견을 해갖고 여기에 한국이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침투시켰다라든가 아니면 핵무기 탑재된 걸로 알아서 우리는 공격했다라고 해서 전면전을 벌였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폭탄입니다. 폭탄.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명령을 국방부에 내리고 합참에 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로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시켰죠. 면직시켰는데 물론 면직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소송을 낸 모양인데 가처분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기각을 떠나서 아무런 2심 판결도 안 났는데 무조건 면직을 시켜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면직을 시켜버리고 왜 면직을 시켰습니까? 이거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동관을 임명을 해갖고 언론 장악을 해서 내년도 총선에서 싹쓸이 해갖고 나라를 뒤집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반국가 반역 세력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아니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킨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이 뭡니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재창해온 현 민주주의 질서를 태동시킨 그러한 헌법학자들이 주장해온 모태입니다. 그거의 발판으로 해서 프랑스가 민주주의가 되었고 미국이 민주주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만 민주당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우은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엄중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선 의원들 앉아있는 의원도 몇 명 없고 형식적으로 물론 본인으로서는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파급력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170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거 눈뜨고 구경을 하면 내년도 총선이 돼서 나라가 뒤집어지면 그때 윤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을 해서 보도연맹 사건처럼 나라를 다 뒤집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 대통령의 독재를 향한 또한 내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행동을 탄핵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